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경제, 장보고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병원비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이 얼마나 비싼 자산인지를 깨닫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10년 후 내가 가질 수 있는 선택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계신 적 있으신가요? 순서를 기다리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번엔 또 뭐라고 하실까? 검사 더 하자고 하면 어쩌지? 치료비가 또 얼마나 나올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 떨림, 의사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 검사 결과지를 넘기는 그 손의 속도까지 신경 쓰이는 그 순간, 이건 병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병 이후의 삶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요즘 병원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병은 무섭지 않은데 병 이후의 삶이 무섭다. 이 한 문장 안에 지금 우리 의료 시스템 전체가 들어 있습니다. 예전엔 큰 병에 걸리면 생존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학이 발전하면서 많은 병이 죽는 병이 아니라 오래 살아가는 병이 됐습니다. 암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심장병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병과 함께 10년, 20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살아있다는 건 치료가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 병원을 다녀야 하고 계속 약을 써야 하고 계속 비용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 시점부터 의료는 더 이상 단순한 치료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경제의 문제가 됩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선생님, 이 약 꼭 써야 하나요? 네,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험이 안 된다고 하던데요. 네, 비급여입니다. 그럼 얼마나 드는데요? 한 번에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맞으셔야 합니다. 이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1,000만 원, 주기적으로 계산이 시작됩니다. 통장 잔고가 떠오릅니다. 자식들 걱정이 스칩니다. 배우자 얼굴이 보입니다. 선생님, 이거 안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효과가 떨어지죠. 회복도 느려지고요. 의사는 더 이상 치료 효과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이 치료를 계속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가족분들이랑 상의해 보시겠어요? 실손보험은 있으신가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드시면 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건 의사가 냉정해서가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순간부터 의료는 더 이상 공평하지 않습니다. 같은 병, 같은 의사, 같은 병원이어도 선택지는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효과 좋은 약을 씁니다. 부작용 적은 치료를 선택합니다. 대기시간 짧은 병원을 갑니다. 회복을 돕는 간병과 재활도 붙입니다. 돈이 빠듯한 사람은 치료 강도를 조절합니다. 비용이 덜 드는 선택을 합니다. 때로는 치료 시점을 미룹니다. 이번 달은 좀 어려워서요. 다음 달에 할게요. 일단 기본 치료만 하고 지켜볼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둘 다 압니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이 차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회복 속도, 삶의 질, 그리고 이후의 인생까지. 여기서 잠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의료가 이렇게 돈에 따라 갈리는 구조라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보험을 더 들어야지. 저축을 더 해야지. 맞습니다. 물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자주 간과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체력입니다. 체력이요? 운동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체력은 단순히 오래 걷고 덜 피곤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료 현장에서 체력은 사망률과 회복 속도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로 작동합니다. 나이보다, 병의 이름보다 이 사람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같은 암 진단을 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평소 운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같은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다릅니다. 체력이 좋은 사람은 입원 기간이 짧아집니다. 부작용을 덜 겪습니다. 회복이 빠릅니다.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이 말은 곧 총 비용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비싼 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간병이 필요한 시간이 줄어들고 일을 못하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여기서 운동의 의미가 완전히 바뀝니다. 운동은 살을 빼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운동은 병을 없애는 치료도 아닙니다. 운동은 비싼 치료가 시작되는 시점을 늦추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운동은 돈을 벌어다 주지는 않지만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요즘 의료 현장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병에는 장사가 없지만 병을 버티는 데는 장사가 있다.
치료비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일을 못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소득 공백입니다. 병이 생겼을 때 그래도 아직 버틸 체력이 있다는 건 의학적 표현이 아니라 경제적 표현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보험을 많이 들어두면 안전할까요? 물론 보험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험도 한계가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을 어느 정도 막아주지만 상한선이 있습니다. 암보험, 종신보험도 진단금은 나오지만 이후의 긴 싸움을 다 막아주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건 보험으로 막을 수 없는 비용이 있다는 겁니다. 일을 못하는 동안의 소득 손실, 가족이 일을 쉬면서 간병하는 시간, 정신적 스트레스, 삶의 질 하락, 이 모든 건 보험금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값싼 보험은 비싼 약도, 고급 병원도 아니라 내 몸의 기초 체력이 됩니다. 의료가 부자에게 유리해질수록 가난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역설적으로 체력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운동을 권하려고요? 건강을 챙기라고요?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 점점 비싸질 의료 환경에서 내 선택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병원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약이 나오고 새로운 치료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속도만큼 비용도 함께 올라갑니다. 보험이 막아줄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개인이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준비가 돈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체력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쌓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40살에 쌓아둔 체력은 50살에 이자를 붙여줍니다. 50살에 쌓아둔 체력은 60살에 배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지금 방치하면 나중에 그 대가를 몇 배로 치르게 됩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할수록 역설적으로 개인의 기초 체력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느냐 모르느냐가 10년 후 내 선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내일 큰 병 진단을 받는다면 나는 몇 가지 선택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치료를 선택할 자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비용 때문에 선택지가 줄어들까요?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병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할까요? 이게 과연 남의 이야기일까요? 그럼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부터 떠올리십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뛰거나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의료 현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하체 근력입니다. 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다리입니다. 다리 근력이 떨어지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낙상은 곧 골절로 이어집니다. 골절 이후 회복 과정에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이게 다른 병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해야 할 건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하루 10번 3세트. 이것만 꾸준히 해도 하체 근력은 유지됩니다. 두 번째, 균형 감각입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다칩니다. 다치면 회복하는데 시간과 돈이 듭니다. 한 발로 서서 30초 버티기. 처음엔 벽을 잡고 해도 됩니다. 점점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세 번째, 심폐지구력입니다. 숨이 차면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체력이 더 떨어집니다. 이게 악순환이 됩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로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 이것만으로도 심폐 기능은 유지됩니다. 네 번째, 관절 가동 범위입니다. 관절이 굳으면 일상이 불편해집니다. 불편하면 덜 움직이게 됩니다. 덜 움직이면 더 굳습니다. 팔 돌리기, 어깨 풀기, 고관절 스트레칭,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자기 전에 5분, 이것만으로도 관절은 유연해집니다. 이 네 가지는 특별한 장비도, 비싼 회원권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닙니다. 꾸준함입니다. 하루 10분을 100이라는 게 하루 100분을 10일 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근력과 지구력만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회복력입니다. 몸이 빨리 회복되려면 잠을 잘 자야 합니다. 잠을 잘 자려면 낮에 움직여야 합니다. 낮에 움직이려면 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선순환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나중에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장보고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